대종고검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9명 전원일치 9대0 기각을 해버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권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는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입니다.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야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국민 자시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종고검검사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됐다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얼마나 무리했던 것인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 9명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민주당이 이렇게 그 탄핵 발의한 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탄핵 그 기각 사유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지만은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탄핵 사유가 허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사유를 제출한 것이 허접하다는 이야기를 좀 법률 용어로 좀 표현을 해놨죠. 어쨌든 허접한 것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에서 일말의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헌재의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 탄핵안 철회하라. 지금 또 4명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해놨죠. 아시다시피 천안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범죄 경력 무단 조회 이런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정섭 대종고검 검사를 탄핵을 했는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정섭의 그러니까 헌재는 이정섭의 의혹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민주당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1탄입니다. 1탄. 2탄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3탄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제가 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느냐고 하면은 민주당이 탄핵 전에 자리를 바꿔버렸죠. 아니면 퇴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는 방통위원장, 전직 방통위원장 두 사람, 이동관, 김홍일은 아예 탄핵을 못했습니다. 현직이 없으니까는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오프크 나가버렸죠. 그래서 그 김홍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작업을 해놔서 MBC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놔서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거를 처리를 하고 지금 탄핵도 의결돼가지고 직무정지돼 있죠. 그 사이에 또 MBC 다 정상화 해놨는데 또 이상한 법원이 나와서 MBC 이사진 무슨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고 해서 좀 늦어지긴 늦어지지만 어쨌든 MBC 정상화를 가는 길을 만들어놨는데 자, 왜 이 이정섭 대종고검 검사가 닭 쫓던 개 식으로 탄핵을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정섭이 원래 작년에 수원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었습니다.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총지휘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크게 3개죠. 대북송금 사건. 제가 말씀드리죠. 대북송금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다. 이재명 북한 가려고. 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를 했고 수원지검 차장검사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이요. 김성태가 이재명 쪽에 쌍방울 임원들 동원해서 후원금 한도가 있으니까 쪼개기로 후원금 몰아준 거죠. 그 이유, 그거 수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큰 사건 3개를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특별수사팀장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정섭이 막 그 수사를 지휘로 하고 지금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게 또 해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대북 송금 가지고는 그때 구속영장을 다시 쳐야 된다는 이야기 저도 말씀드렸죠. 계속 대북 송금 사건 한번 기각됐으니까는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으니까는 그렇게 사법위기에 몰리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이정섭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직무 정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김의겸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의겸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지금 허접한, 헌재가 허접한 내용으로 파악을 했죠. 그 허접한 것들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 발의를 한 이유는 일단 탄핵을 통과를 하면, 일단 발의했고 통과를 하면은 이 직무가 정지되죠. 그럼 수사지휘를, 이재명 수사지휘를 못하죠. 그걸 하려고 딱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를 하려고 날짜를 잡고 있는데 법무부가 뻔히 속셈을 알죠. 이재명의 속셈. 그래서 이 이정석 검사를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땅땅 처리가 됐으면은 인사이동도 못하죠.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아직 땅땅 두드리기 전이니까 이정석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을 내고 그 수원지검 2차장 수사 지휘하는 자리에는 다른 검사를 직무 대행을 시켜서 계속 수사를 하도록 했죠. 그러니 일단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가 되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달아나버렸으니까 대전고검으로. 지붕 위로 닭이 올라가듯이. 자, 그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도 이거 그렇다고 자기들이 이재명 수사한다고 뭐 탄핵한다고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무슨 뭐 비리가 있어서 탄핵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도 그대로 탄핵을 처리를 해버렸죠. 그래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 이정심이 9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됐고 오늘 어제 헌재의 결정 판정으로 이제 그 다시 직무로 복귀하는데 대전고검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 이 민주당은 이정석 검사를 직무 정지시키려고 탄핵을 했을 때는 그 직무를 이재명을 수사 지휘하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직무를 정지하려고 탄핵을 추진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전고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엉뚱한 대전고검에서 검사 한 명 그냥 직무를 정지시켜버린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이거 외에 또 이재명을 수사하는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 공소 유지를 하는 3명을 포함해서 4명의 현역 검사를 또 탄핵 발의를 해놨죠. 탄핵 발의를 해놓고 한 명씩 불러서 뭐 망신 주겠다고 뭐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처음에 그 김영철 검사 했지만은 전부 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 검사 한 명 불러다 놓고 이 청문회를 하는 그런 꼴불견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의 검사도 이제 탄핵은 발의를 한 상태고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냐,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재명은 자기 수사한 사람, 그리고 계속 수사하는 사람, 그 강백승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지청 차장으로 가서 정자동 사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장동 수사도 했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검사들을 직무 정지시키려고 이제 탄핵을 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 한번 통과시켰던, 9개월 전에 통과시켰던 그 검사가 다시 살아 돌아왔죠. 헌재 결정으로. 이거 뭐 허접한 걸로 탄핵을 이렇게 소추를 통과시켜서 그리고 땅땅 두드려서 다시 원상복구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의 검사, 4명의 검사도 당연히 더 허접합니다. 이 검사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김영철 검사가 과거에 다른 울산청에 근무할 때, 뭐 낮에 술을 마셔가지고 무슨 뭐 배변을 뭐 묻혔느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탄핵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성윤이 지금 검사 출신이고 지금 그 국회의원 돼 있는 이성윤이 그거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울산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아니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성윤 그 처음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탄핵을 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가만수 힘으로 통과시킨다 해도 헌재에서는 당연히 더 허접하니까 이정석 때보다. 그러면 다 기각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목적으로 또 탄핵을 통과시킬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정말 국민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정당입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검사들 탄핵을 하는, 그래서 그게 헌재에서 차단이 된 그 첫 사례가 어제 이정석 검사에 대한 9대0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월 15일 되면은 검찰총장이 바뀌죠. 바뀌면은 이 이정석 검사가 워낙 수사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검사 인사에서 되돌아갈 수도 있죠. 이정석 검사는 수사 열심히 하다가 저 지방의 대전으로 그냥 인사이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무죄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수사 일선으로 보내야죠. 고검 검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한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데죠. 그러니까 고검 검사를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수사를 하고 있던 걸로 다시 보내면은 이재명은 이정섭이 하던 것 중에서 대북 송금은 지금 이 재판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시작이 됐고, 나머지 쪼개기 후원금, 이정섭이 수사 지휘하던,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이것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9개월 전에 그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래서 그 이정섭이 다시 돌아가면은 그 본인이 노하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도 하고,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겠죠. 대북송금이 이재명이 그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계속 그 서울로 옮겨달라고, 재판을 옮겨달라고 막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지금 들어갔어도 공소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정섭이 복귀를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